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철학무의 한도인입니다. 저녁생활인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명상이란 걸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참, 내 안에 있는 걸 다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 짜고 해도, 이거다 싶은 그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일관되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시는 분들은, 깨달음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머리 늘 복잡하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생각 때문에 머리가 늘 복잡하죠. 그게 근심을 만들고, 걱정을 만들고, 그게 괴로움을 만듭니다. 고정관념이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공부하고 책 읽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습득한 그 정보들, 그것이 내면에 쌓여 있습니다. 그 쌓여 있는 그거를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쩐 덩어리를 형성해가 있죠. 이런 거다 하고. 그게 사실 아닐 수도 많은데, 그걸 사실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건 이 고정관념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경험이 없는 작은 사람들 생각이 적습니다. 예수도 늘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 말이, 어린아이들은 이 고정관념이 적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속에 쌓인 잘못된 정보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천진난만하다 그러죠. 늘 웃고 즐거워하죠. 행복합니다, 늘. 애들은 그렇게 그런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속에 고정관념이 쌓인 게 얕게 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렇게 사람의 생각에 그렇게 좌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건 이 내면에 쌓여 있는 이 정보, 경험, 이 고정관념이 차차 한꺼번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참선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그게 타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주 피눈물나게 수행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듣고 사고하는 건데, 여러분, 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 있잖아요, 두뇌. 이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두뇌라는 게 아주 뛰어난 컴퓨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무슨 뭘 보든지 듣든지 냄새 맡든지 하면 순식간에 정보가 분석돼 가지고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보고되잖아요. 그게 뇌는 무슨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내부의 정보를 통해서 바깥에 들어오는 보든지 듣든지 하는 그 정보하고 이게 결합되면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물 분자가 되듯이 이 내부에 쌓여 있는 고정관념하고, 그러니까 경험하고, 지금 내가 바로 경험하는 거하고 합해지면서 고정관념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러죠. 그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가 사람이 괴로움 속에서 합니다. 그럼 이걸 자꾸 약하게 해. 그러려면 여러분 아주 단박에 그런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 가지고 아주 피나는 수행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는 명상가들이나 스님들이 이 수행을 하지. 그러면 진짜로 정말 깨달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극히 소수잖아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도 확실히 그런 경험을 직접 했는지 불분명하고.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보태겠습니다. 난 혼자 살다 이러다 보니까 음식을 여러 번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반찬을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습니다. 참 편하지요. 냉장고라는 것도 편하지만 전자레인지라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끓일 필요도 없고 그냥 끓여 놨다가 끓여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먹을 때쯤 돼가 녹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2, 3분 가열하면 가지고 맛있는 상태가 되죠. 나는 그렇게 전자레인지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걸 쓰면서 나는 아주 다른 사람들 고정관념 속에 아주 잘못된 게 많이 들어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비단 이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차지하는 부분,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 수행을 통해서 그걸 느껴봐야 됩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고정관념을 이게 내한테 쓸데없는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이 고정관념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 탁한 물이 자꾸 맑아지죠. 탁한 탁도가 자꾸 약해지죠. 새 물이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이 수행을 통한다는 건 새로운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책을 읽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여기에 도움되지. 안 그러면 그냥 무작정 책을 본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거는 왜곡된 정보가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분석되는 정보가 옳은 정보가, 바른 정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쁜 엉뚱한 정보 속에서 빠져가지고 사람이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괴롭게 살고 있잖아요. 이거 전자레인지가 어떤 경우가 있냐고. 전자레인지에 호일을 넣는다든지 스텐 용기를 넣는다든지 폭발한다, 불이 난다, 화재가 일어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참 사람들이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난 진짜 무식하고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전자레인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자레인지 원리라는 건 마이크로파가 음식물 속에 있는 수분 속에 물 분자를 이거 굉장히 빠르게 자극함으로 해서 함을 해가지고 물 분자가 운동이 굉장히 극심한 빠른 운동이 일어나 그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물 분자가 열을 발산하는 겁니다. 열을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이 데펴지는 거예요. 어떤 전기가 나와가지고 이 전기에서 열이 나와가지고 음식물 데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원리는. 마이크로파가 음식물 속에 있는 물 분자를 자극해가지고 물 분자 자체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물 분자가 아주 빠르게 움직임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병에 담긴 물을 계속 흔들어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면 그것도 데펴지느냐. 나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데펴진다면 물이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 손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나는
그릇을 냉면 그릇이나 이런데, 아니면 뜨거운 해장국 같은 거 먹을 때, 이중 스텐 그릇에 많이 쓰죠. 이중 스텐 그릇. 스텐 그릇이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속에 비어 있는데, 물에 또 설거지 하려고 싱크대에 넣으면 둥둥 떠다녀가지고, 불릴 수도 없고, 어떨 때는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쓰거든요. 이론상으로 이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폭발한다는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나는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텐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 속에는 수분이 없습니다. 수분이 없으면 그 자체 열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열이 안 나는데 어떻게 화재가 일어납니까? 폭발이 일어납니까? 물론 완전히 밀폐된 이중 그릇 속에 내부에 어떻게 물이 들어가 있다면 폭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중 그릇 이 공간에 물이 들어있다는 말은 어딘가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텀이 있어야 된다. 그 텀이 있으면 속에서 물이 끓으면 그거는 전기로 배출되면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완전히 밀폐된 것 같아 폭발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물이 없습니다. 호일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어떤 폭발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불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라이터 돌입니까? 그게 불꽃이 일어나게. 전기 스파크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다,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 한번, 의심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곧바로 믿어버립니다. 내가 확인해 보지도 안 하고. 난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거 어떤 이론에 대해 가지고 이거 의심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일 처음에 내가 가장 기억에 남은 게 뭐냐 그러면 식물체가 물을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메타스키아라는 아주 큰 나무가 있죠. 그 나무는 북미 쪽에 있는 나무인데 100m가 넘는답니다. 그 100m 넘는 그 꼭대기까지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이제 생물학에서나 이런 학자들 말들 보면 나무 식물체의 조직이 모셔간 현상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완전 밀리고 올라간다 해야 되나요? 그걸 어쨌든 조직을 통해 모셔간 현상에서 물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 이론이 나와 있고 그걸 사람들 다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나 죽은 나무나 속에 조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산 나무는 끝까지 100m 넘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왜 죽은 나무는 끝까지 못 올라갑니까? 조직은 그대로인데. 조직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모시한 현상에 의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쪽에 이제 그거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부분이 자꾸 그걸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느낀 게 많습니다. 나는 과학, 물리나 화학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늘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거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맞다. 이건 잘못됐을 수가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하나 알게 되면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다가 그게 이 고정관념이 약해지면 결국에는 고정관념이 자꾸 약해져 버리면 생각 자체가 내가 어떤 신비 경험을 했다 그러지. 그런데 그때는 그 경험에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딱 끊어진 상태.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끊어져 가지고 조용한 게 아니고 생각이 뚝 끊어지면 해가지고 고요,
고요. 이 조용하다는 말로 표현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 고요하고 고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요, 생각이 뚝 끊어지, 머릿속에 그 복잡한 쉼 없이 움직이는 그 생각이 뚝 끊어지면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절에 그 대적 광전이나 고요할 적자, 그 고요하다는 말을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경험했을 때, 그 생각이 뚝 끊어진 상태, 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건물도 대적광전이라는 건물도 있고, 성적적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많습니다. 그 생각이 끊어지면 그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일이 적어지죠. 그리고 완전히 자꾸 그렇게 고정관념이 약화시키고 하다 보면 결국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아니 바보와 같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고 나는 내 경험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뇌는,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달고 다니고, 남한테 잘생겼다, 이쁘다, 이걸 보이기 위해 가지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두개골 속에 들어있는 뇌를 뇌라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아주 정밀한 컴퓨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슈퍼컴퓨터니 지금 떠들어서 하는데 그 헛소리에서도 이 인간의 뇌만한 난 컴퓨터는 발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컴퓨터에는 어떤 정보를 입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시킨 정보의 양이 한정돼 있죠. 무지한 슈퍼컴퓨터를 만들면 온갖 정보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있는 DNA 속에 있는 정보만큼 양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시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의 최초의 인간, 그러니까 아담이나 아와의 경험했던 그게 다 DNA 속에 어떻게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들이 후손을 따라가 쭉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내한테까지. 또 내 후손한테까지. 그렇다면 그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공간이 사람 내가 그렇게 있느냐, 그런 설명하기도 곤란한 문제는 내가 볼 때는 DNA 속에 들어있다고. DNA의 공간은 무한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몇 기가의 정보가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난 저장 원리는 이거 어떤 모든 물질은 다 진동으로 존재하잖아요. 원자 기본 운동은 진동입니다.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도 진동으로 통해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DNA 속에 기록된 정보는 그런 진동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나는 저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라는 건 엄청나게 정밀한 컴퓨터입니다. 또 이런 예가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구 중계에 보면 야구 선수가 홈런에 가까운 공을 치면 공을 딱 출발하는 걸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펜스에 손을 짚고 뛰어오르면서 손을 머리 뒤로 내면 거기에 공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이 출발하는 걸 보고 그 위치에 그 시간에 떨어질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람의 우리가 이성적인 뇌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속도가 얼마, 바람이 얼마, 이런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직관으로 딱 보고 어느 지점에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력으로 뛰어가지고 손을
그 글럽을 올리기만 하면 그 글럽 안에 공이 들어가는 경우를 여러분도 본 적이 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남한테 전달할 때, 던진다거나 할 때,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뇌로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이론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 뇌는 처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거 뭐, 중남미의 그 나미파리를 여러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이동해가지고 먹이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개미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개미 나무에서 그것도 뭐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 정확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잎을 잘라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면 어디에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게끔 계산해가지고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래, 그 위치에 가 떨어뜨려 놓고는 다 작업도 하고는 그 위치에 가가지고 그 잘라진 잎을 물고 집으로 간다는 거죠. 개미는 미생물은 뇌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견해로는 생명체는 다 그런 DNA가 있잖아요. 바이러스도 DNA가 있잖아요. 그 생명체는 다 DNA가 있기 때문에 그 뇌가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난 그 잘못된 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늘 일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직접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접 경험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해가 한계가 있고 속도에 한계가 있고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이 고정관념이 자꾸 약해집니다. 약해지다 어느 순간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고정관념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난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수행이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고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죠.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가르치는 그 사회에 살면서 이거는 뭔가 이론상으로 봐도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천동설로 사람들 다 봐야 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지동설이 나온 거지요. 그래,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의식 구조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세요. 여러분, 학설, 이걸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보고, 사고를 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이해갈 때까지, 이게 맞겠다. 아니면 이거다 하는 그런 느낌 올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이라는 거는 그게 완전히 아하 하는 느낌이 탁 올 때까지 그걸 끊임없이 사고를 하고 그걸 붙잡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신비 체험의 단계에 다다르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경험하고 한, 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걸 하나씩 정리된 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 깨달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냥 내면에 있는 경험 중에 한 간접 경험으로 쌓이도록 그걸 분석해서 올바른 분석을 해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쌓이도록 하세요.
맑은 물이 많이 들어가면 탁한 물이 약해 흐려집니다. 맑아지죠. 나는 그런 원리라고 보고 있거든. 그걸 이론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맞을 수 있을까 안 맞을 수 있을까 그렇겠죠.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얻으세요. 다른 사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석가모니 예수가 아무리 좋은 말, 성경에 불경에 좋은 말이 있어도 그 책 달달 읽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크게 신비 체험할 정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체험을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를 한번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식 구조가,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보고 듣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늘 갈등이 있죠. 내가 볼 때는, 야, 이건 보나마나 이건 뻔한데, 결론이 뻔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매체에서 나오는 그것만 믿고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야, 이거는 딱 듣는 순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겠는데, 현대 사람들은 무조건 학교에서 배우고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일상생활을 괴롭히고 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고정관념에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는 수행을 해봐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 고요 상태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오늘 밤새도록 계속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도 체력의 한계도 있고, 또 내일부터 또 나체 1인 시위를 하러 가야 됩니다. 사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당연시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야,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내일 1인 시위를 하러 나갑니다. 오늘 다이소 가가지고 앞치마를 샀는데, 앞부분을 가리는 빨가벗고 앞치마만 입은 상태에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기관에 항의하고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바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영상 올리면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될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고 또 이게 맞다고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사고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내일 또 그런 짓거리를 하러 갑니다. 쉬운 일 알겠죠? 더운 날씨에 잘 먹지도 못하고 체력도 안 좋은데 하는 힘들겠습니다만 나는 그게 안 되면 나는 단식을 통해서라도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난 명상을 공부하면서 단식이라는 게 관심이 많았는데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를 단식을 해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